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번외편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머니볼 커뮤니티란에 질문을 받는다고 이틀 전에 글을 올렸고요. 댓글이 100개를 넘겼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자주 소통하는 이런 정세영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다소 늦게 올라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소화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내용 대부분이 스토브리그 관련 그리고 FA 선수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특히 SK 영입 후보인 최주환 선수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김태형님의 질문 그리고 용인님, 이주인님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주환 선수에 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최주환 선수 영입전에서 SK가 철수를 했다. 금시초문입니다. 예.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SK는 여전히 최주환 선수 영입에 상당히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팩트만 전달해 드리면 현재까지 SK와 최주환 선수 측은 한 번 만났고요. 이번 주 두 번째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번 주 초에 양측이 만날 것으로 보였는데 8일 실행위원회, 그러니까 단정회의가 소집되면서 이번 주말 앞으로 이 양측의 만남이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양측이 서로 관심 있는 거 알지? 그래 알고 있어. 이 정도 선이었던 것 같고요. 금액을 구체적으로 서로 주고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협상이 어그러졌다든지 영입 협상에 난기류가 뭐 생겼다든지 이런 썰 그냥 뒤로 흘려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은 언제쯤 완료될까라는 것을 이제 예측해 보면 당장 이번 주 두 번째 만남에서 확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체적인 금액이 오가지 않았고 SK에서는 합리적인 금액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금액에 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은 현재 최주환 선수 측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다음 주 정도에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요. 저 역시 이번 주 계약은 힘들고 하지만 다음 주에는 어쩌면 빨리 계약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있다가 아닌 있겠답니다. 자, 정세용 기자, 너는 계속 최주환의 SK행을 유력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예, 여전히 저는 최주환 선수의 새 소속팀은 SK가 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통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돈도 돈이지만 이적을 했을 때 최주환 선수의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수도권 잔류가 유력하기 때문인데요. 최주환 선수의 아내가 서울에 이제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팀으로 갈 경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내의 직장 유지가 좀 힘들다는 점. 마냥 또 지방으로 가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무리한 투자는 SK는 물론 FA 영입에 관심이 있는 팀들이 모두 신경을 쓰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지방팀 이적은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최주환 선수가 원하는 2루 포지션이 확실히 비어있는 지방팀이 없다는 것도 SK가 유리하게 다가서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주환 선수, 선수라면 당연히 다음 FA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자신의 가치, 홈런을 칠 수 있는 거포 이루스라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타자 친화 구장도 좋지만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이 딱 안성맞춤이라는 점도 최주환이 SK를 유력하게 보는 근거로 제가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물론 제 예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야구계 소문을 종합해 보면 최주환 선수는 상당히 이번 FA 시장에서 인기 매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SK를 포함한 서너 개 구단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FA 시장은 섣불리 예측하기 힘듭니다. 프로는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는 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SK 그리고 최주환이 원하는 목표치의 의견차가 심할 경우 언제든 협상은 결렬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A 플랜, B 플랜, C 플랜까지 짜놓은 상태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정세영 기자
이렇게 분석하는구나 라고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협상은 어그러지지 않았다. 어디서 나온 소식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주 두 번째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에서는 하지만 도장을 찍지는 않을 것 같다. 정세영 기자의 합리적인 추론은 여전히 SK가 최주환 선수의 영입전에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환 선수 다음으로 질문이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총 7명의 FA가 풀린 두산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보시는 이빈님의 질문처럼 두산 FA 선수들이 잔류할 것 같다거나 이적할 것 같다. 어느 팀으로 이적할 것 같다. 이런 게 알고 싶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스토브리그가 개막한 이후 두산은 의외의 행보를 가져갑니다. 모두가 이렇게 예상했죠. 두산은 모기업의 재정 상황 때문에 움츠러든 FA 시장 행보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산은 아주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배경엔 총알도 어느 정도 장착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은 합리적인 금액을 여전히 강조하고는 있지만 예년의 합리적인 금액과 지금의 합리적인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두산의 내부 그리고 두산의 외부 소식을 두루 살펴봤을 때 두산은 이번 FA 시장에서 총 7명의 집토끼 중에서 최대 5명 정도를 잡겠다는 심산입니다. 예상보다 출혈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야구계 전반의 분위기인데요. 특히 빅3로 불리는 허경민, 오재일, 최주환 중 적어도 한 명을 잡는 데는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최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지원이라는 그 대체자원이 있기 때문에 최주환 선수의 잔류 협상에는 크게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결국 허경민과 오재일 중 한 명의 잔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 그 구체적인 금액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두산이 생각보다 세게 배팅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이에 두산표 FA 선수 영입에 관심 있는 구단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행보에 대해서요. 그리고 육재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김재우 선수와 두산의 협상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두산과 김재우 선수 측은 한번 만났습니다. 서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만남은 첫 만남 때 따로 잡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께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면 김재우 선수는 두산에 꼭 필요한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올해 기사를 한번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최근 3, 4년 동안 김재우 선수가 출전한 날 그렇지 않은 날 두산의 승률이 1할 가까이가 차이가 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재우 선수가 그리고 리더가 돼서 선수를 이끌었던 모습 등을 고려하면 두산 역시 아마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알고 있고 협상에 좀 진지하게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산은 실제로 상당히 김지호 선수를 아낀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지호 선수는 두산 잔류에 이렇게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김지호 선수 얘기는 아니지만 정수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산 잔류에 포커스를 맞추고 에이전트를 선임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 부분도 팬들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레이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상필님께서 트레이드 썰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한상필님 외에도 하늘동동님, 보일리님, 오공TV님 등이 트레이드 관련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스토브리그에선 생각보다 많은 트레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화 통화를 한 단장님들 대부분 트레이드에 상당히 적극적인 분위기였는데요. 현재 물밑에서 활발한 트레이드 협상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드라는 것이 워낙 조심스러운 문제고 또 비시즌에는 마감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레이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방구단 팀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올해 5강을 가지 못한 팀들을 중심으로 아주 활발하게 트레이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롯데와 KT의 트레이드가 있었죠. 롯데가 내야수 신봉기와 투수 박시영 선수를 보내고 투수 최건 그리고 2022년도 신인 드래프트 2차 3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였습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시즌 중반부터 트레이드 카드가 오갔고요. 하지만 이 트레이드 카드를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카드를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번 어긋났는데 최근 다시 협상을 통해 트레이드 카드가 맞춰진 트레이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 롯데 쪽에서는 유망주 카드를 얻고 싶었는데요. 유망주 카드는 쉽게 받아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롯데 측은 군복무 중인 유망주에게 관심을 돌렸고 아무래도 군복무 중이거나 이런 유망주 같은 경우는 가치가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최건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소화해 보겠습니다. 박연수 님의 질문인데 질문해 주신 앞에 내용은 FA 얘기였고요. 뒤에 이제 내년 스프링 캠프에 대해서 각 팀의 분위기나 준비 과정, 훈련지 선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FA 재수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식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캠프지 경우에는 SK가 제주도로 간다는 소식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죠.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 스프링 캠프를 차릴 예정입니다. NC는 올해까지 애리조나 투손으로 향했었고요. 많은 인원을 캠프에 데려갔는데 올해는 통영에 주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요. 창원 NC파크 그리고 마산구장을 서브 캠프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마 데려가는 인원은 투손에 데려갔던 인원보다는 좀 적게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KT가 기장을 선점한 것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잘 갖춰진 기존 2군 훈련장을 중심으로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또 키움 같은 경우에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출퇴근 훈련을 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3월 달이 되면 이제 연습 경기가 활발히 열릴 텐데 지금 수도권 서울에 있는 구단들이 영남 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연습 경기를 갖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영남 리그가 올해는 뭐 오키나와 미국 애리조나 리그가 아닌 영남 리그가 연습 경기로 상당히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영상을 준비하느라 많은 질문을 소화하지 못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양한 질문을 소화하는 시간을 또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버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정세영 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